반갑습니다. 자, 다산 박 선생이고요. 오늘 이제 진행하는 것 자체는 이제 호흡이 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대사라고 하는 부분에서 세 번째 해당하는 우리가 호흡이 되는데, 아마도 물질대사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중학교 단원에서의 물질대사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특히나 중학교 2학년 우리가 생각해봐. 자, 맨 처음에는 우리가 소화를 배웠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순환 배웠고, 그런 다음에 호흡 배우고, 그런 다음에 이제 배설 배울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좀 하나 더 플러스해서 우리가 물질대사 입장으로 하나 더 더해서 우리가 얘기한다면 뭐가 되느냐? 우리가 식물 파트에서 광합성 부분이 우리가 하나의 물질대사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질대사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 우리가 하나는 합성하는 과정, 그치? 그래서 저분자를 고분자로 합성하는 과정이 있고, 그런 다음에 반대로 분해하는 과정, 우리가 고분자를 저분자로 분해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소화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의 먹는 겁니다. 그죠? 먹어서 뭐 한다? 우리가 결국엔 이 먹는 이유 자체는 우리가 양분을 취하고 내 몸의 구성 물질을 갖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외부에서 들어온 양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 몸의 세포 쪽에서 이용 가능하게끔 하는 전체적인 과정 자체가 하나의 물질대사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소화라고 하는 건 먹음으로써 뭐 한다? 우리가 분해시키는 거죠. 물론 분리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작게 우리가 분해시킨 상태에서 세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즉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작은 크기로 분해시켜 주는 거고요. 물론 또 하나 우리가 얘기했었죠. 우리가 소화 과정에서 우리가 분해 과정이라고 하는 게 그 세포막을 통과하는 거 외에 또 뭐 있었어? 하나는 우리가 다른 종의 것들을 우리가 먹기 때문에 내 몸에 다른 종의 것들이 그대로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종의 특성 자체가 보이지 않게끔 다시 또 분해해주는 그런 과정도 하나의 소화가 되었었죠. 그리고 나서 순환을 통해서 뭐 했어? 그거를 전체적으로 흡수된 양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동시키게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오늘 배울 호흡 과정에서 그걸 뭐 한다?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인 복합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 양분, 잘게 쪼개진 양분 자체가 세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거나 아니면 일부 자체를 체구성 물질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이 바로 호흡이야. 그래서 그런 호흡을,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 호흡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세포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근데 중학교에서 왜 세포 호흡을 많이 배운다, 안 배운다? 많이 배우지 않아요. 왜냐면 그 세포 호흡 자체를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의 화학이야. 너무 복잡해. 오케이? 물론 그 세포 호흡 과정에서의 중요 포인트 자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 좀 잡아줄 거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호흡 자체는 기체 교환입니다. 그래서 기체 교환의 입장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걸 우리가 좀 보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전반적인 내용을 같이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하자. 자, 따라와봐. 자, 이제 봅시다. 자, 이제는 우리가 좀 전까지는 우리가 어류, 그쵸? 어류의 호흡계에 대한 거, 그런 다음에 곤충에서의 또 호흡계, 그런 다음에 새. 특히나 우리가 새는 공룡의 호흡계하고 굉장히 우리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요런 애들을 우리가 배우고 나서 우리가 사람의 호흡계에 대해서, 그죠? 자, 포유류의 호흡계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자, 왜 내가 이런 내용을 먼저 우리가 진행을 했냐면요. 솔직히 이런 내용 자체가 우리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대략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는 얘네들에 대한 호흡기관이 별로 그렇게 소개되지 않아요. 그지? 하지만 우리가 영재 쪽의 입장에서 우리가 본다고 했었을 때, 물론 사람의 호흡계라고 하는 게 주도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동물 자체는 어떻게 우리가 좀 다를까요? 그죠?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다르게 적응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런 우리가 상상을 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도, 우리가 영재고 시험 문제에서도 우리가 출제가 됐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가 꼭 면밀하게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어. 그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의 호흡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자, 그걸 한번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일단 뭐 요런 거 본 적 있죠? 그지? 자, 우리가 공기라고 하는 것은, 자, 공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기 중에서, 자, 흐름이 있는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로 간다? 자, 콧구멍으로 가죠. 그지? 자, 입으로 갈 수도 있어.
알겠어? 우리는 코로도 숨 쉴 수도 있지만 입으로도 우리가 숨 쉴 수 있습니다. 물론 자 우리가 그 스킨, 자 피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있잖아, 그죠? 피부라도 우리가 호흡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야. 오케이? 물론 굉장히 좀 우리가 피부는 미약해졌긴 했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공기라고 하는 게 피부를 통해서도 약간은 좀 들어올 수 있어. 오케이? 물론 주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그죠? 그래서 자 이쪽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물론 입이라고 하는 것도요. 자 우리가 기도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식도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절해 주는 부분 자체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코로 들어온 거 자체는 이제 기도로 해서 들어오겠죠. 그지? 그래서 자 기도로 해서 들어온 다음에 기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다음에 나눠지는 굉장히 많이 나눠지는 우리가 기관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 기관지라고 하는 것도 세 기관지라고 하는 걸로 다시 또 나눠져요. 굉장히 뭐한다? 복잡하게 뻗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지? 이렇게 우리가 뻗어 있는 이유가 뭐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많이 자 여기도 이 내용 자체를 이렇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뻗어 있기 때문에 뭐한다? 부피당 표면적을 우리가 증가시켜 주는 거야. 그래서 부피당 표면적을 최대화시켜서 가능한 한 많은 공기라고 하는 것 자체를 들여오게 하는 거지. 즉 우리가 산소라고 하는 걸 가능한 한 많이 갖고 오게끔 하겠다는 거죠. 그죠? 물론 반대로 이산화탄소도 많이 이제 뱉어낼 수 있는 거고요. 맞죠? 그래서 자 이런 특정한 구조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전체적인 부분, 자 양쪽에 있는 이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가 폐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작은 꽈리 같은 게 있어요. 오케이? 우리가 알갱이 같은 것들이 있어. 그 알갱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폐포, 자 또는 허파꽈리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니, 그치? 그래서 이 그림에도 보게 되면 요런 거, 이렇게,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리가 꾸불꾸불한 주름 구조를 갖고 있죠. 표면적이 굉장히 넓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겠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될 내용 자체는 뭐가 되냐면 자, 우리가 기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 통도대 부분이 있고 그런 다음에 또 다시 또 나누어지는 호흡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우리가 통도대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길이야. 통로야. 알겠어? 통도대. 말 그대로 통도. 뭐 길도자가 되지 않겠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통로라고 하자. 그죠? 이동하는 관이야. 그죠? 이동하는 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호흡대라고 우리가 써 있어.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호흡이야. 자, 지금 우리가 호흡은 뭐의 관점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 세포호흡이 아니라 기체교환의 입장에서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호흡대라고 하는 것은 자, 기체의 교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어나는 부분이 호흡대야. 예? 자, 얘도 우리가 기체교환 되는 거 아닌가요? 즉 기체교환을 하는데 누구랑 기체교환을 하느냐? 혈관. 알겠어? 자, 혈관과의 오케이? 자, 얘는 혈관과의 기체교환이 이루어지는 게 호흡대가 되는 거고요. 얘는 혈관과 연결돼 있지 않아요. 오케이? 왜? 우리가 일단은 들어오는 거고 그런 다음에 자, 폐 쪽으로 쌓이고 그리고 나서 뭐 한다? 이 폐 근처에 모세혈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요렇게 기체교환을 하는 요 부분이 바로 호흡대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자, 얘는 뭐야? 외부와 이런 식으로 기체교환을 한다. 알겠니? 그래서 자, 이쪽에서 자, 여기를 우리가 통도대라고 한다고 했었을 때 이 통도대 부분은 실질적으로 혈관으로 기체가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내 몸 안에 들어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용할 수 없는 공간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여기를 우리가 사강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데드 스페이스야. 오케이? 사강, 데드 스페이스.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에 머물러 있는 공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알겠어? 기본적으로. 자, 예전에도 이것도 우리가 문제 나왔던 적이 있었었는데 자, 요런 개념을 조금 뒤에서도 한 번 더 소개할 겁니다. 여기가 이제 호흡대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호흡대,
혈관과의 기체 교환, 그런 다음에 통도되는 외부와의 기체 교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외부와 교환한다. 이렇게 생각하자. 됐죠? 그래서 자, 통도대가 뭔지, 호흡대가 뭔지를 좀 소개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 그래서 좀 문제를 내가 간단히 좀 집어넣었네요. 자, 공기 이동 통로가 자, 되는 기도는, 자, 이동 통로가 되는 기도. 자, 좀 전에 내가 선생님이 설명한 것과 상당히 좀 비슷한 표현이야. 자, 그림에서 같이, 자, 통도대, 통로대와 호흡대로 구분될 수 있다. 자,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해서 설명해 보십시오라고 했어. 자, 공통점. 자, 그냥 그림 자체를 보는 거야. 아,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런 다음에 가지가 계속적으로 나 있어요. 맞지? 즉, 뭐야? 표면적, 부피등 표면적을 굉장히 높이는 그런 구조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혈관과의 기체 교환이 아니야. 그치? 외부와의 기체 교환이라고 볼 수 있고, 얘는 혈관과의 기체 교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공통점을 보게 되면, 아, 또 우리가 더 생각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자, 우리가 분비하는 물질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섬모라고 하는 게 있고 점액이라고 하는 게 끈적끈적하게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래? 우리가 공기, 대기 중에서 들어오는, 자, 대기 중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먼지들. 오늘도 미세먼지가 굉장히 좀 심하더만. 자, 그런 먼지들 자체, 불순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제거하죠. 그래서 가끔씩 뭐야? 가래가 엄청나게 생길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 가래 안에는 먼지도 있고 균도 있죠. 그죠? 그래서 먼지라든가 균을 우리가 잡아주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내부 체온에 비해서 외부 대기 상태를 보게 되면 훨씬 더 대기 쪽이 온도가 좀 낮아요. 공기가. 오케이? 그리고 또 상당히 건조하죠. 그지? 그래서 굉장히 건조하고 낮은 온도를 갖고 있는 공기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내 몸 안에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내 몸에 뭔가 좀 영향을 더 줄 수 있어요. 오케이? 즉 체온을 떨어뜨린다든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지? 우리가 세포,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의 환경에 온도를 낮춰준다든가 아니면 너무 건조해지는 그런 우리가 효과도 줄 수도 있어. 그지? 그래서 그걸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온도라든가 습도를 체내 상태와 유사하게 만들어 주려고 얘네가 있는 거야. 그래서 축축해져. 오케이? 그런 다음에 온도가 높아지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표면적이 커서 자, 기체 운반이라든가 아니면 교환이라고 하는 걸 잘 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서 자, 차이점은요. 자, 통도대는 혈액과의 기체 교환이 안 일어나고 호흡대는 일어난다. 그죠?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다음 넘겨보자. 자, 그런 다음에 왼쪽 그림을 보고 호흡 운동의 기본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보십시오. 자, 중학교 내용 기억나요? 자, 보면 호흡 운동이라고 그랬어. 그치? 호흡 운동인데, 자, 우리가 호흡 운동을 우리가 설명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지. 심장 박동하고 좀 다르죠. 그죠? 심장 박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심방 쪽에 뭐가 있었습니까? 박동원이 있었고 전체적으로는 근육으로 돼 있었어. 맞지? 그래서 그 박동원의 신호에 따라서 우리가 심방이 수축하고 심실이 수축하고 다시 또 이완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심장 자체가 근육으로서 스스로 계속적으로 박동할 수 있었다. 맞니? 자, 하지만 이 폐라고 하는 거, 호흡 운동이 일어나는 폐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 자체 근육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자체 근육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아. 특히나 우리가 자체 근육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 근육 세포라고 하는 걸 계속적으로 뭐 해야 돼? 활동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산소를 갖고 오는 이유 자체가 많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 성분을 갖고 오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폐라고 하는 걸 전체적으로 막 움직이려고 에너지를 많이 써. 엄청난 소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얘는 우리가 근육이라고 하는 게 없다. 그리고 근육이 있었을 때는 솔직히 봤을 때 신경망도 엄청나게 그 위치를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전체적으로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만만치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자체 근육이 없기 때문에 뭐 한다? 우리가 횡격막, 가로막이다라고도 하죠. 그죠? 자, 횡격막과 그런 다음에 늑골, 우리가 갈비뼈라고 하기도 하죠. 그치? 그래서 횡격막과 늑골의 상하 운동에 의해서 일어난다.
자,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쵸? 그러면서 우리가 횡격막. 자, 횡격막은 이쪽이 우리가 횡격막이 되는 거야. 그치? 이쪽이 우리가 횡격막이 됐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는 거고, 이 횡격막은 이 폐의 끝부분과 살짝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살짝 우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뭐 한다? 얘가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요. 그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늑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올라가고 내려갈 때 어떻게 보면 같이 우리가 폐라고 하는 것도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네가 우리가 상하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자, 부피 그리고 또 압력. 자, 얘네들의 변화라고 하는 게 일어나요. 자, 부피와 압력. 그쵸? 그러면서 우리가 부피와 압력이 변화가 되면서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겠지. 맞지? 그래서 자, 입자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뭐 이런 내용을 쓸 수 있잖아. 그쵸? 자, 근데 자, 잘 봐봐. 자, 부피, 압력, 입자수. 자, 입자수는 왠지 모르지만 몰수라고 표현하고 싶어. 맞죠? 자, 그래서 왠지 모르지만 자, 이런 게 공식이 생각날 거야. PV는 nRT. 맞죠? 그래서 자, 요 공식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 되겠죠? 그죠? 자, 이 공식을 우리가 여기서는 이용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게 되면 자, 횡격막이 자, 짧게 자, 횡격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려갑니다. 자, 내려간다. 자, 내려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짧아지는 거야. 맨 처음에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내려가면 짧아진다. 이거를 우리가 횡격막이 수축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 학생들이 이거 많이 틀린다. 그죠? 횡격막을 우리가 잡아당겼다. 그러면 늘어나요.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상대적으로 짧아지는 겁니다. 오케이? 짧아지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늑골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뭐 한다? 커져요. 오케이? 반대로 생각하면 돼. 자, 그랬을 때, 자,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흉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거야. 흉강, 오케이? 그래서 폐를 감싸고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흉강이라고 하는데, 자, 좀 이따 한 번 더 확인해 줄 거야. 그래서 우리가 흉강의 부피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된다? 자, 증가하겠죠? 왜? 우리가 얘가 내려갔으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증가해요. 자, 그러면 부피가 증가하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겠죠? 그러면 흉강은 아까 뭐랬어? 자, 폐를 감싸고 있다라고 생각했었어. 그래서 자, 폐를 감싸고 있으니까 자, 이 압력이 흉강의 압력이 감소하게 되면 우리가 폐의 부피라고 하는 것도 뭐 한다? 자, 증가하겠죠? 맞죠? 얘가 저기압이니까 얘가 상대적으로 고기압인 거야. 그래서 증가하고 압력 자체는 감소하겠죠. 맞지?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 자, 압력이 감소했어요. 자, 압력이 감소했는데 어디보다 압력이 감소하는 거냐? 자, 대기압보다 감소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기압보다 감소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뭐 한다? 압력 차이에서 공기는 이동해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 한다면 우리가 들숨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우리가 조금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흡기다라고 보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운동, 자, 호흡운동을 얘기했었을 때는 자, 근육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런 다음에 횡격막과 늑골의 상하 운동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자, 부피 변화, 그치? 자, 부피 변화하면서 우리가 몰수 변화,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더 얘기한다면, 자, 폐라고 하는 것은 외부와 소통하고 있다 없다? 당연히 있죠. 그죠? 당연히 있는 거야. 하지만 흉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 자, 얘를 둘러싸는 거예요. 오케이? 얘를 우리가 둘러싸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얘는 닫혀 있어요. 오케이? 뚫린 부분이 없어. 얘 뚫리면 안 돼. 이게 뚫리게 되면 뭐가 되느냐? 우리가 하나의 기흉이라고 하는 질병이 돼요. 그래서 자, 하나 좀 더 얘기한다면 얘는 닫힌 개입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얘는 우리가 열린 개가 됩니다. 그치? 그래서 자, 열린 개는 몰수의 변화가 존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얘는 우리가 몰수의 변화가 없어요. 그치? 그래서 자, 우리가 요놈하고 요놈하고 요놈이 일정해. 오케이? 자, 이 값이 우리가 다 일정하다고 했을 때 자,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겠지. 그지? 자, 얘는 우리가 정확히 반비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 패라고 하는 것은 자, 열린 개라고 했어. 몰수의 변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몰수의 변화 때문에 얘가 완전히 반비례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자, 요런 점도 우리가 좀 생각할 포인트가 됩니다. 아시겠죠?